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오늘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며칠 4월 4일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저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순순히 순응할 것이냐, 그것은 저는 여전히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오늘 그런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로 좀 의아스러우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헌재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다. 그 핵심은 제가 쭉 살펴본 여러 가지 신호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압박이고 그 실행력을 보여줬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의 겁박을 받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서 나와서 집에서 놀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화통에 불이 났겠죠. 자, 그래서 한덕수 탄핵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을 하면서 분위기가 돌았고,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윤석열이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헌재가 끌려다니는 거였거든요. 아니,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선고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자,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20일까지로 끊어서 했고 항복까지 보냈는데 그 기간을 피해서 계속 움직였어요. 물론 그 과정에 윤석열이 풀려난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타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그걸 끊었다.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그 핵심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헌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압박을 가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추정은. 그래서 미국이 그 안전 보장을 해줬고 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저는 오늘 그런 의견을 내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자, 4월 4일에 잡힌 거고 11시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용을 확실시하는 것은 헌재가 생중계를 하겠다고 했고, 이것은 박근혜 때도 생중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했다. 20명인데 아까 그때 지나가는 기사를 보니까 뭐 2만 명 이상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해요. 자,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양반의 이야기처럼 생중계를 할 정도면 패배한 쪽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편결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 저쪽에 반발을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이런 돌변화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그때 한덕수 탄핵에 대한 기각에 대한 그 판결문에서 보면은 끝에 짜식기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위기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훨씬 더 느리든지. 그런데 지난 주말까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결정을 내린 거죠. 하루 며칠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이틀 만에 바뀌었어요, 입장이.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어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24시간이 안 걸렸을 수가 있어요. 헌재 입장이 바뀌는데. 그건 시간이 한참 있어야지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은 그게 태도가 돌변해서 이걸 계속 기정사실화하면서 반대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 이 사태가 지금 돌변됐다는 것은 뭘 보면 저는 알 수가 있느냐면, 이거 보세요.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 천주교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신부나 수도자, 신부 이겠죠. 3,200명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된다. 국민의 명령. 이거는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또 영화인들이 또 뭘 했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는 한강, 소설가 한강을 포함한 예술가들이 또 문학인들이 또 했었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헌재가 계속 이상하게 하는구나. 즉 헌재가 오늘 선고일을 공지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를 못했던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돌변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자 내용 정리를 잘 주셨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천주교 국회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 돌리는 자의 헌법 수호 의지,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를 가늠하는 거,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나,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국익에 부합하나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봐서는 최소한 2주일 이상 끌어왔었거든요. 그간에 미국의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이 더 센 걸 보여줬다. 복합적으로 보여줬다. 한국인이 가장 원하는 거를 보여줬다. 윤석열이 계속 있으면은 이게 좀 불가능해. 이거는 윤석열하고 노선이 전혀 반대야. 지금 윤석열 지지층 트럼프가 나서서 아주 국내 언론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다니는 그들. 트럼프가 윤석열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 세력들. 그게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들한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윤석열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날뛰기 때문에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랬다잖아요. 그들은 김정은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나는 김정은하고 사이 좋아,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류의 이야기를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싫어하겠지만 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할 거야, 우리는 엄청 사이 좋아. 이 결이 확실히 다름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트럼프의 직접적 언급이라고 봐야 돼요. 한국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언론 누구도 그걸 해석하지 않아요. 연결 짓지 않아요. 헌재의 판결과 또 윤석열 지지 세력의 어떤 미국에 대한 인식과 몇 시간, 어제 있었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의 발언이 어떻게 서로 상치되는지 또는 반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부호가 없이 정확한데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 편을 들어주고 있다. 어디 편을?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그제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탄성 60%, 반대가 34%. 이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여론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찬성이 많아지고 있죠. 중도층이죠.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거기는 70%까지도 또 상승을 했어요. 다시금. 이게 갤럽에서 조사한 것인데 이게 보도가 될 때만 하더라도 저기 천주교에서 시국 선언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나온 데이터예요. 네, 국민들 이론은 이래도 헌재는 냉랭했습니다. 대응이. 근데 어제를 기준으로 확 바뀌었다. 오늘 아침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핵을 인용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아마 거기서 역사의 배신자가 역사의 낙오자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투표수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후는 또 별개예요, 사실은. 일단 탄핵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탄핵이 늘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탄핵은 당연히 인용이 되지만, 그래서 윤석열한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게 헌재가 받는 압박이었다. 라고 했었는데, 그 시기가 엄청 앞당겨졌다. 왜 그랬을까? 오늘 좀 그런 내용을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미국의 힘의 개입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아니다.
더 긴박하고 급박한 수를 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최강욱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재명이 무죄 헌재 망신당한 것 눈치 보고 윤석열을 쳤다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해석이에요. 해석.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죄가 나올지 몰랐고 예전에 유죄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2심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할 거면.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일 수는 있어요. 하나의 그 요건을 갖추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블록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다. 헌재가 여기 베팅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중에 실패가 났다고 볼 수는 있어요. 2심 무죄가 난 게. 거기다 좀 파워 게임이 양쪽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미 간에 엄청나게 중차대한 사안이거든요. 예, 이거 며칠 전에 났었잖아요. 자, 이때부터 이것이 미국의 실력 행사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최강욱이 그 이야기 정도까지 하려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2심 무죄를 내린 판사는 주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내렸느냐? 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리가 순리대로 흘러가는데 평형이 여러분 유지된다는 게 뭡니까? 양쪽에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강력한 힘이 없으면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물이 고요하게 수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분자 수준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그중에 어떤 놈은 기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또 어떤 수증기는 다시 물이 되고 그 과정이 맹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온에서도 그 고요하고 잔잔해 보이는 물 표면에서도 그게 평행입니다. 여기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윤석열이 모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썼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서는 힘이 없으면 법원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도는 좋아요. 시도는 좋고 그중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저는 다른 걸 좀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가장 큰 신호는 이것이었죠. 먼저 벌써 3월 15일이네요. 그때 윤석열이 구치소에 풀려나고 미국이 첫 번째 내린 경고라고 봅니다. 미국이 민간국가 지정을 한 것을 2달간 몰랐다고 하는 정부. 저는 이때 미국이 흘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긴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유는 지금도 모른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바이든 때 했던 거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저것이 유야무야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흘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강력한 신호고 이 정도 가지고는 윤석열의 힘을 막을 수가 없었다. 즉 미국이 좀 더 강하게 버텨서 써야 됐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대화를 나눌 때 한국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고 한미 군사훈련이 20일 날 끝나자마자 21일 날 러시아의 안보실장 역할을 해주는 세르게이 쇼이구가 바로 북한으로 날아왔죠. 그리고 북한이 며칠 있다가 바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 공지형 조기 경계 경보기를 공개했어요. 틀어막은 겁니다. 그것도 트럼프가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 강도를 높여왔어요. 그런데도 현재는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었어요. 불리하게 돌아갔죠.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천주교를 위시한 많은 세력들이 분노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자, 저런 신호는 감지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멀리 있고 우리는 윤석열의 바로 칼끝이 우리 목을 노리고 있다. 누가 더 급하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다고 제가 감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현재가. 그러면 행동을 좀 더 보여줄게.
그것이 좀 시리즈로 발생했다고 봐요. 제가 아마 뒤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하루 만에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발생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제가 그걸 묶어내는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입니다. 자, 3월 26일 날 이때는 이재명 선고일이에요. 이걸 돌이켜보면 이것도 신호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힘의 행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덕수 만나고 산업자원부 장관 만났어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건 아마 LNG 개발 건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그가 이 예민한 상황에서 이재명을 만나고 갔다. 선고날 아침에? 그래서 이건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그런 보여진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 헌재에 주는 메시지고 우리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고 또 법원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는 이 사람이 계속 대통령이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랑 중요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자, 미국의 힘의 행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판사는 이미 여러 가지 마음의 결정을 이미 다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확인해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26일이었고 이게 이제 위에 거 볼까요? 장제원 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끊은 채 발견됐어요. 저게 뭡니까? 옛날 박원순 같은 이야기죠. 여비서 성폭행건인데 오늘 10시에 오늘 10시에 거의 그 한두 시간 있다가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공지했단 말이에요. 거의 같은 시간에 뭐가 있으려고 했습니까? 장제원 성폭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봤을 때 그 자료의 꼼꼼함이 엄청 대단하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준비해 준 거다. 자, 15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10년이 지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아마 10년인 것 같아요. 지나면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기자회견이 오늘이었을까? 네. 지난주였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헌재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불거진 것 자체가 장제원이가 과거에 국민의힘의 주요 리더십을 행사했었고 또한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도 물망에 올랐었어요. 그때 언론 보도를 제가 기억해 보면은 본인이 고사에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제원이 미국과의 윤석열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그게 비서실장직을 고사한 이유일 수도 있다고도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런 거 하니? 자, 바이든이 윤석열 당선되고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 방문 협의는 아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했을 거예요.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경호팀이 일찍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케줄은 나와 있고 바이든이 방문하기로 예정된 곳을 확실히 경호팀이 다 훑었을 겁니다. 거기에 저는 양산이 반드시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결국에는 문재인을 방문하는 것은 취소가 됐고 그것은 도착해서 거의 취소가 됐다고도 봅니다. 전화통화로 대체가 됐죠. 그러면서 바이든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군 기지 지하 벙커를 갔어요. 3박 4일로 일정을 잡고 왔는데 세 번째 곳이 갑자기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장소는 경호팀이 점검한 곳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 기지를 간 겁니다. 지하 벙커를. 사전 경호 점검이 없더라도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가 양산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이었다. 그만큼 윤석열이 혐오했다는 것을 장제원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당선을 축하해주러 와놓고 전임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어떡해? 그리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면 어떡해? 내가 바라는 북한과의 어떤 적대적 국면을 초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전임 대통령을 만나서 하면 어떡해? 나는 그를 신나게 욕하고 있는데 나는 물먹이러 왔네? 이런 판국이 조장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장제원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긴장 구조에 대해서. 자, 그런 그가 자,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인데 그가 다시 소환이 되지요. 결국 이런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이건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오겠죠. 왜 10년이나 지난 일이 지금에 다시 확실한 자료가 취합이 돼서 DNA 자료까지 취합이 돼서 제시될 수 있느냐. 제가 봐서 피해자는 당시에 2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뭐 30대나 20대 후반이가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래저래 끌고 오다가 헌재가 계속 이상한 모습을 보이자 기자회견 공개하는 거잖아요, 전국에. 그건 할줄 오늘 10일로 잡았다. 오늘 아침 몇 시로 잡았다. 장전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메시지성이 있었다. 누구한테? 헌재한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왜냐, 누구도 이렇게 안 꿰어 맞춰 보니까 똑같은 날 있었던 일이 뭡니까? 이거 오늘 나온 기사잖아요. 4월 1일. 자, 외교부에서, 이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취업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여러 가지 뭐 취업 조건 같은 걸 계속 바꾸면서 억지로 지금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취업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결국 채용이 보류됐고 외교부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겠지요. 근데 자기들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감사원에다가 뭐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요 문제가 불거진 것도 며칠 전에 불거진 겁니다. 예, 지난 주말경부터. 장제원 것도 그래요. 거의 같은 타이밍이 시작됐어요. 장제원 게 하루 이틀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외교부가 이런 결론을 같이 내리잖아요. 자, 이거는 공식적인 루트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안 그렇으면 내부적으로 외교부가 해명하고 말면 될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갔다는 것은 틀면 걸린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장제원 건 틀면 걸린다? 확실하게 초대박으로 아침에 기자회견하면서 왜 이게 오늘 다 발생하냐? 그리고 왜 이날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개하냐? 그러면서 생방송하겠다? 민간인도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게 하겠다? 20명 정도? 전향적인 모습을 왜 갑자기 보이냐? 하루 만에. 그 같은 하루에 이런 일이 생겼다. 자, 예전에 22년 여름쯤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대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낸시 펠로시 담대한 구상권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낸시 펠로시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럼 중국 가가지고 구걸을 했어요. 미국이 노발대발 안 했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우리한테 모욕을 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낸시 펠로시도 만나주지 않았는데 주한 미군 사령관하고 주한 미 대사가 대통령실에 와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했어요. 낸시 펠로시는 넘버3인데 그보다 한참 처지는 사람을 만나줬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 얘를 안 만나주면 죽어? 이런 유의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나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죠. 전 세계 생중계로.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까지 했었죠. 북한이 핵무기 포기만 하더라도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해주겠다. 즉 북미 정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낸 거예요, 미국이. 그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8월 초, 22년 8월 초에 있었던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뭐였습니까? 김건희의 학위 논문이 가짜다. 숙명여대 국민대학교 동시에 그게 불거졌죠. 난리가 났었죠. 예, 거의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나 내부 분위기로 봐서는 학위 박탈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한동훈의 처가에 있는 뭐 처가 조카쯤 되는 사람이 연대 의대에서의 뭔가 의혹에 대한 부분, 뭐 입시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연구 업적과 관련된 그런 내용까지 떠올랐고 연대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같은 시기에 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자 그 내용은 전부 다 바로 무마가 됐어요. 무마가? 두 건 다? 그건 뭐냐? 예, 미국의 정보력에 의한 제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사안들을. 자, 이번에는 이런 사안이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죠. 지금 이것은. 그래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미 여러 번 전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헌재가 계속 썰려가고 있으니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제보죠. 장제원 거, 심우정 거.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압박이 있는 것을 헌재가 모를 리는 없어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윤석열과 윤석열의 하수인이 현재 어떤 유의 압박을 넣고 있는지는 몰라요. 미국이 과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애들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 정도 통제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핵심은 이거죠. 현재 공지에 몇 시간에 앞서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새벽에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 왜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미국 백악관에 기자들이 들어와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그 질문한 당사자는 폭스뉴스 기자로 제가 기억이 나요. 자, 당신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불편하겠지만 나는 할 거다. 야, 이거는 기획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왜 하루에 지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맞죠? 장제원 건, 심우정 건. 그것도 결론적인 내용으로 다 나온 거예요. 심우정 좀 끝난 거예요. 검찰총장은 딸 때문에. 장제원 끝났죠. 그걸 트럼프가 이 말까지 박은 거잖아요. 윤석열의 지지자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우리 윤석열은 북한을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동시켰는데 트럼프가 종북 좌파 세력인가? 트럼프가 우리 윤석열 지지한다고 칠때까지 믿어줬는데 우리를 위해서 김정은을 제압해 줄 것이라고 대신 두드려 패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님을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지금 다른 사안들 구체적인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과 연계된 시간상 연계된 채로 발표가 되었다. 그래서 헌재한테는 저의 주장을 종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헌재한테 내가 윤석열보다 힘세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도 그걸 확인시켜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는 반색을 하면서 원래 원칙으로 돌아갔고 몇몇 반대 의견을 냈던 탄핵에 그걸 기각시켜야 됐다고 주장했던 헌법재판관들도 바로 차를 갈아탔을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런 신호는 또 보여요. 이 보십시오. 오늘 나온 기사예요. 조선일보죠. 산불. 이런 소문들이 돌았나 봐요. 가짜뉴스가. 간첩위에 연관됐을 때는 계엄으로 미군을 투입 가능하다. 계엄으로 미군 투입이 가능하다. 이것도 말 자체가 희한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했는데 미군을 투입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악의적인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입한 가짜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비상계엄 때 내란의 그날 밤에 보면은 체포한 정치인들과 정적들과 뭐 법관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공격을 가장한 테러가 있다. 그래도 미국이 안 딸려오면은 북한제 무기를 활용해서 미군을 공격해서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김어준의 제보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앞부분까지는 상당 부분 지금 확인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미군 부분까지는 누구도 건들지 않고 있어요. 미군만은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하고 한판 한다 또. 결론 마찬가지예요. 이런 악의적이고 앞뒤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을 누군가 만들고 있다는 거고 이게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 하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더 큰 수를 써야 될 거예요. 이제는.
저는 그냥 물러나간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자, 김건희가 가진 수많은 의혹들, 윤석열이 가진 의혹들, 그리고 특히 김건희가 더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김건희 엄마, 김건희 오빠가 예전에 뭐 세관 마약 밀수 무마 사건에 지금 의혹의 대상자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한 집안이 다 통째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내가 아직 쓸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가겠느냐? 이런 것도 불을 지피면 엄청나게 크게 지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진 돌리면서 간첩이다라고 하면 박수 쳐주고 그죠? 그것을 미국이 초도 진화에 나섰잖아요. 주한미군 거짓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바로 아주 재빠르게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한미군이 1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 는 글을 올렸다. 소셜미디어는 산불이 중국과 또는 북한 간첩과 연관이 있으면 주한미군 투입이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소셜미디어 글에 이처럼 즉각 반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것도 쭉 발생하는 일들의 한 몫입니다. 한 구성입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여론전을 펼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도 미국이 어차피 이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상당 부분 영향을 행사할 수 있죠. 일단 MBC 뉴스가 결론 내린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파면시 모든 특권이 박탈된다. 당연한 것이고 기각시 2차 개헌 우려된다.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1차 목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를 압박하면서 희한한 압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은 엄포용, 급주기용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게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을 종용하고 유도하고 협박하고 압박을 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아 돌아가면 2차 계엄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 내 임기가 끝나면 난 또 죽을 거니까. 임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날려먹은 것도 많은데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럼 독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고를 헌재가 늦추고 있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지요. 몇 주일치 늦추고 있잖아요. 미국의 공개적 경고, 거의 공개적 경고와 마찬가지인 그런 압박에도 끌려다녔잖아요. 밀려다녔잖아요. 그만큼 윤석열의 힘이 셌던 겁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힘이 셌던 겁니다. 자, 그 분위기를 끊기 위해서 저는 미국이 움직였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태도의 돌변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 미국이 강하게 개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기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그 수뇌부는 이 사안이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트럼프랑 한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의사교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알래스카 주지사 방문한 것처럼 2심 선고일 날 미리 만난다는 거. 그만큼 초조해하지는 않았겠지만 헌법재판소한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기별이 갔다. 헌법재판소도 정리가 되겠구나.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아까 천주교 신부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의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선고를 하더라도 그게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자신들의 안전을 포함해서 그런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구나. 평형 상태가 우리는 순리를 따라가면 되는 분위기를 형성이 돼 있구나. 미국이라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 오늘 판단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보다 보니까 YTN에서 이런 거를 기획 기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위에 거는 5일 전이에요. 한국만 기다린다. 중국 통수치는 뒤통수치는 러시아. 예, 그리고 어제는 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걸 연속 기사로 처리하고 있어요. 뭐냐? 트럼프가 당선됐고 트럼프의 약속대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한국 기업에 대한 기회를 많이 늘릴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건 처음 봤거든요. 그걸 또 기획 기사로 싣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와중에 중국이 발려져 나가는 거예요.
밑에서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이견이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 전쟁이 끝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 러시아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은 북극 패권에 도전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러시아가 용인을 해야지만 뭐 그린란드면 그린란드고 미국이 입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북쪽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묘한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우크라이나 종전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다. 당연히 호재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죠. 근데 이 세상 돌아보기 채널은 저게 북미 종전선언하고 바로 연동이 돼 있으며 큰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 지금 트럼프는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 따지고 보면 살려야 되니까. 지금도 미국 주가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게 관세 때문에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세계 유수의 펀드 매니저, 가장 펀드 운용 금액이 큰 회사를 운용하고 있죠. 레이 달리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미국은 그런 상황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단지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세 전쟁 때문에 그렇다. 미국발 충격이다.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종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잖아요. 히토류. 그리고 북미 종전선을 통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아퍼추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러시아랑 손을 잡고 싶어 해요. 예, 그러면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거기에 중국이 약간 눈치를 채면은 딴지를 걸려고 하겠죠. 여기는 당연히 북미 종전선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향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최초로 제가 살펴보건대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킨 것이고 러시아가 한국 기업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 당연히 사실이죠. 그걸 처음으로 부각시켜 준 거예요. 푸틴을 호의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을 발라내고 있어요. 푸틴이 북러 상호 방위 제휴를 통해서 한반도 북쪽에서 중국의 영향권을 배제시킨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YTN 스스로의 결정이냐? 일 수도 있고 내지는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쪽 영향력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뭐냐? 트럼프가 오늘 이야기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 사이 좋다. 신박한 소식이 있을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연계가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겠습니까? 저는 돼 있다. 이런 기사들은 밑밥이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딱 숟가락을 얹은 것이다. 어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여줬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만큼 할 수 있다. 윤석열을 틀어막을 수 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헌재야 쫄지 마. 이런 것을 행동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렇다. 헌재가 선고를 한다. 탄핵을 인용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와 윤석열은 절대 그냥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희한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최악의 순간으로 다가갈 겁니다. 자, 모든 것에서 배제가 될 거예요. 그들이 남은 걸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